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이나 코스피를 사들였는데요. 우선 작년에도 이렇게 사들인 적이 없습니다. 2019년 1월 25일에 순매수 8,166억이라는 가장 큰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1조에 근접했던 저걸 찾아보니까 2018년 5월 31일 그날이 그나마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즉 2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왜 코스피를 이렇게 사들이는 걸까요? 앞으로 코스피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배팅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코스피를 순매도 중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주식을 계속 파는 데만 집중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1.3조를 순매수한 덕분에 최근 1개월 2,800억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조 순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개인은 한 달째 2조를 순매수 중이고 기관은 보험과 투신을 합쳐서 1조 6천억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기관은 방향이 반대이고 외국인은 중립으로 돌아선 상태인 거죠. 재미있는 거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200억 순매도 했고 한 달을 봐도 개인만 1조 넘게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다시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외국인은 중립, 기관은 매도, 개인은 매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만기인 선물 시장을 보고 들어간 건가? 그럼 선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다시피 외국인은 1조 2천억을 순매수 정도 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1조 7천억 정도를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저번 3월 6월처럼 외국인이 상승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상승에 걸어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스피로 돌아오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인 대량 거래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내 쭉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순매수한 1조 3천억 중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만 9,210억치를 순매수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만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1조 넘게 산 것 이후에 최대 순매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1.76% 상승했어요. 오늘 1.76% 상승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느냐? 5.4%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완전 폭등했죠. 그러면 왜 삼성전자만 샀을까? 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의심이 가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호재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스마트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스마트폰은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급등할 만한 호재가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대형 수주 같은 호재가 예상되어서 미리 들어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부 정보를 먼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솔직히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볼게요. 2018년 5월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시죠. 이 화살표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1천억을 순매수했던 날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다시피 그냥 물렸습니다. 7개월간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19년 1월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좀 하긴 해요. 해가지고 19년 10월이 돼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년 반 동안은 본전도 못 찾고 물려 있었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이 무언가를 알고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라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들어온다는 건 아닌 겁니다. 즉 삼성전자에 호재가 숨어 있다 이렇게 가정하기에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 TSMC를 좀 봤는데 TSMC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다 올랐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하이닉스가 0.36%밖에 안 올랐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대비하든 삼성전자 주가를 대비하든 결국 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안 올 수가 있었구나.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하이닉스는 원래 오늘 떨어질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원래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데 방향이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오늘 하이닉스를 순매도했어요. 하이닉스는 변동이 없었다는 거는 반도체 전반에 대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의 호재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올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만 사들이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수가 강제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갖고 놀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수를 조절하는 것을 자주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게 1개월간 선물을 1조 3천억 밖에 매수하지 않았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9천억 넘게 샀다는 것 자체가 연결성이 좀 떨어지죠. 오늘과 일주일치를 봐도 선물 순매수 규모가 1,000억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프로그램 매매 상황을 제가 봤는데요.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는 2,700억이었어요, 오늘. 그럼 평소보다 1,000억가량 늘었습니다. 즉, 선물을 건드리려는 목적으로 삼성전자를 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비차익 거래를 봤더니 평소보다 6천억 이상 사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찾았죠? 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가 9천억이었으니까 이 중 상당수가 비차익 거래를 통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차익 거래는 뭐냐? 이 비차익 거래가 뭐냐면 바스켓 매매라 그래요.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가 15종목 이상을 대규모의 일시에 거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사겠어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 거래. 우리를 지금 패키지 여행에 들어가는 거에 삼성전자가 끼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로 들어올 때는 두 가지 이유의 경우가 가장 큽니다.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를 위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ETF에서 포트폴리오를 담기 위해 들어온 경우인데 아마도 어떤 ETF나 인덱스가 삼성전자 편입 비중을 늘리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어떤 지수와 삼성전자의 상승 격차를 봤을 때는 ETF가 전략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ETF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냐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매입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배당 수익률 얼마, 주가 상승률 얼마, PER 얼마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냥 그 기준에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것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달러 약세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좀 강하게 부각됐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매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추정 PER이 16배 수준인데 애플이 지금 퍼가 28배, 마이크론 25배, 대만의 TSMC가 33배, 인텔이 9배 밤에 60달러에서 50달러로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여기에 실망한 ETF가 삼성전자로 대체한 것 아니냐? 삼성전자의 퍼랑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측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인텔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이 2.6%. 그러니까 아마 폭락 전에는 좀 더 낮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4%니까 인텔이랑 어떤 구조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상태다 볼 수 있고